안녕하십니까, 이료 리서치. 리서치입니다. 네. 12월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이 제가 놓쳤어요. 그때 방송을 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연초부터 좀 다시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자가 그냥 중요하잖아요. 오늘 최영산 연구원이 TP를 올렸는데, 이 자료는 뭐 우리 내용은 알죠. 좀 좋아진다는 사이클은 뭐 계속 외쳐왔던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 뭐냐면, 최근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담당자들이 TP를 막 다들 이제 빨리 올려야겠다 해서 다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 제 생각에 잠정 실적 나올 텐데 내일 나오네? 금요일날 나옵니다. 금요일 날 나오구나. 네네. 내가 잘못 알았군요. 그렇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유럽 쪽 저렇게 락다운 있고 그러면은 IM 사업은 별로일 것 같고. 네, IM은 조금 예상보다는 슬로우할 것 같고. 반도체는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TP들을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 또 이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TP 상향을 하는 저희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애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제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네. 과거에도 이제 뭐 PER, PBR을 쓰다가 현금을 중시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면 저 나름대로는 좀 그 시기를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경향이 어떤지 그것부터 좀 얘기할까요? 네. 일단은 4분기만 놓고 보면 시장 컨센을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얼마죠? 지금 컨선이? 컨센이 9.5조 정도인데 조금 하회해서 9조 원 어라운드가 9조 원 이제 내외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 이슈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국내 지수에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또 이런 대형주, 수출주, 기술주 입장에서는 조금 실적을 깎아내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게 아마 4분기 네.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디램 가격이 빠지는 것 대비 반도체의 수익성이 굉장히 방어를 잘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감가상각비가 일부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수익성이 잘 나온 건데 4분기에는 평택 2라인에 가동되는 부분들이 감가상각비 고정비에 영향을 좀 주게 되면서 일부 반도체 쪽에서의 고정비 이펙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컨센보다는 조금 하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주가는 4분기 실적이 조금 슬로우해도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장 분위기는 네. 뭐 약간 그런 좀 한 번 더 들어가는 생각보다는 네. 4, 5년 뒤가 되면 반도체를 더 많이 쓸 것이다. 그렇죠. 이제 긴 그림을 보고 네, 이제 금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네.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바뀌고 있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증권사의 여러 셀사이드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워드 PB로 보고 있는 방식에서 SOTP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SOTP를 하면 잘못 알아들으시니까. Sum of the Parts라 그래서요. 각 사업부들의 이제 실적을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죠. 이제 많은 경우에 회사의 사업부가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면 다양해지면 많이들 시도하는 방식인데, 맞아요. SOTP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더 주관성이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각 사업부별로 밸류에이션을 다 피어 그룹을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피어 그룹을 가져올 때 일부 할인율을 분명히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할인율을 몇 배로 적용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주관성들이 좀 더 많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TP가 왜냐하면 거기 이제 2페이지의 차트 1번에도 나오지만 이게 밸류에이션 레벨이 과거 10년의 최고치를 이미 뚫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리밸류에이션 사이클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어쨌든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렇죠. 잣대로는 이미 새로운 길에 들어섰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 보면 비싸니까 줄여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의 예. 잣대로만 보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저희들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리서치가 뭐 완벽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TP를 올리려면 네, 방식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옛날에 미 기준이 옛날에는 좀 날씬하고 이런 게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면 뭔가 더
더 이런 표현해도 되나 요즘 같은 시대에 완전 우리가 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기준이 뭐 바뀐다. 그런 논리인데 네. 제가 아까 왜 이걸 물어봤냐면 지금 반도체가 약간 좀 설비 투자 같은 건 약간 공격적이지 않은 것 같죠 올해부터. 생각보다 좀 줄인다는 얘기가 줄이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 그렇죠. 왜냐면 네네네. 반도체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약간 우리 시나리오와는 다른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소형주들한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항상 이제 버퍼를 두고 그러니까 일부 확정적인 투자 규모에 일부 버퍼를 두고 투자 규모를 산정을 하는 건데 그 기대치만 그 기대치의 상단만큼을 기대를 하다가 지금은 그 버퍼가 조금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게 이제 저같이 헤드를 하는 입장에서는 올해 시장에 대해서 영업이익 증가에 제가 지금 숫자가 또 잘못 말했을 때 나중에 각자들 확인해 보세요. 한 47% 나오더라고 전체. 네네. 이는 맥스값이 기대값이 아까 그 말하고 여기에 있는데 약간씩 미스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거야 나는 지금. 어쩌면 이게 중심축인데 뭐 섹터 담당자는 제가 얘기하다 보면 뭐 조금입니다 다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다 모여지면 커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유는 심플해요. 환율. 그렇죠. 글로벌 디맨드가 생각보다 느리게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네. 느린 거고. 네. 하여튼 뭐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소위 2차적 사고보다는 뭐 제가 어제 하워드 막스 책을 읽다가 뭐 2차적 사고, 1차적 사고라고 원래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게 요즘 장은 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멘틀도 좀 유행하는 것 같고. 근데 4, 5년 뒤에 삼성전자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그런 건 난 신경 쓰지 않을게. 이게 부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겸용된 것 같아요. 아, 좀 이게 슈팅이 더 진행되겠구나.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이걸 많이 개입하는 거는 전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전자 관련해서 여러 군데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논리는 아주 심플하더라고. 정부가 여기밖에 없다 지금. 어제 정부 정책 발표. 산자부에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이클 얘기들을 많이 하고 두 번째 장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그거 외에 뭔가 TP를 올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좀 변화가 있는 거는 이게 되면 좋고 잘 반영이 안 되면 뭐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또 제가 알고 계시라는 거지. 네, 제가 또 반대로 또 드는 생각은 이 그림 이번에 TSMC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와, 맞네. 이거는 논리적으로 도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더 심하니까. 18, 19년에 3배에서 4배 정도 포워드 PB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19년 하반기에서부터 지금 6배로 솟았습니다. 네. 그치. PB가 6배로 쏟았다라는 거는 거의 2배, 거의 이제 50%가 오른 거죠. 고점 기준으로는 4배에서 6배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TSMC가 그럼 이렇게 PB가 상승한 거는 뭐 드라마틱한 실적의 개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밸류를 향상시킨 거는 파운드리 시장의 과점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시장의 밸류를 줬다라는 거죠. 네. 전자의 그런 리밸류에이션 사이클이 시작됐다 보는 게 맞겠네. 리밸류에이션이 이미 진입했어요. 근데 이제 진입했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어디까지 갈 거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식이 TSMC의 밸류의 고점이 4배에서 6배로 가면서 50%가 향상됐기 때문에 전자도 고점의 밸류인 과거 고점이 1.7배 수준인데 거기서 50% 할증한 2.25배 정도를 일단 타겟 PB로 잡고 그럼 얼마 나오죠? 그러면 정확히 21년 BPS 기준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야, 이것도 괜찮네. 그냥 10만 원까지는 열고사만 보는 것도 전자가 10만 원을 가면 정말 지수가 여기서 뭐 안전한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자를 사는 거는. 근데 네. 또 동시에 이런 걸 하세요. 아, 저 윤주라는 사람도 요즘 굉장히 좀 헷갈려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는 게 주워 듣는 게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또 최영사 형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게. 그리고 네. 또 어제 있어서. 뭐 네. 근데 간단히 커피 한 뭐 요즘 어디 가서 들어가서 마실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얘기 좀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고민들 하는 분들이라고 전자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미스하기 시작하고 투자도 줄어드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를 안 한다 지금.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별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안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뭐 몇번 사람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이런 소위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음. 당신들이 줏대 없이 그냥 그때 가면 다 TP 방식도 바꾸고 이러니까 그때가 상당히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주목해서 말한 건데. 네. 워낙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나겠죠? 그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져 있어요. 올해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은. 네. 그래서 제가 리포트도 적어놨지만 올해는 말씀드린 그런 여러 번 말씀드린 공급의 축소, 정상적인 재고 수준의 수요의 기저 효과가 바탕으로 되고 5G와 서버 업체들의 재고 재축적 수요가 나오면서 수급 밸런스가 개선된다. 그러다가 4분기쯤에 DDR5가 나오면서 수급 밸런스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는 산업이 개선되는 추세로 갈 거다. 리포트에도 적혀 있지만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22년 하반기서부터는 미니 다운턴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 6개 분기 정도의 하락 사이클을 지나고 23년 이후 24년부터는 자율주행에 드리븐하는 새로운 수요 사이클이 나올 걸로 좀 예상하고 뭐 있어요. 4, 5년 보고 투자하신 분들 시각은 나는 공감해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그런 정도의 장기적인 소위 플랜을 갖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 지금.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올해만 놓고 봐도 그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좀 많이 반영해 왔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메모리 다들 가격의 뭐. 상승과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장 이런 부분들 올해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알고 있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더 긴 그림의 방향성을 보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리포트를 작성해봤고요. 네. 그래요. 오늘 내용 보시면은 뭐 밸류에이션 레벨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얘기가 지금 화두입니다. 사실은 이건 뭐 지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와 하이닉스한테도 다 적용되는 얘기고. 최소한 최영산 연구원은 포워드 PE 방식을 TSMC 사례를 보면 과거에 이 정도 소위 리밸류에이션 사이클 하면 맥스값이 여기까지 나왔다. 네. 맥스값 적용하면 2.25배까지도 확장 가능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10만 원 나온다. 네. 근데 왜 다들 10만 원이에요? 11만 우리들도 원도 전략하는 있어요. 사람들도 요새 보니까 친종호 팀장도 나한테 네. 야 주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빗나간 거니까 TP를 상당 올려라 하면 거의 비슷하게 또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고. 더 11만 원까지 넣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이제 SOTP라든지 이런 방식들, 예, 수령 현금을 이제 녹이기 시작을 하고 기업 가치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뭐, 확 올렸구나. 예, 그렇죠. 근데 밸류에이션에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그쵸. 예, 정답은 없는 거지만 밸류에이션 방식이 바뀔 때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리즈너블한 변화인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서 그냥 TP를 올리기 위한 일각의 방책인지. 네. 서머 파트를 언제 많이 쓰냐면 어떤 상장한 뒤에 실제 숫자 잘 안 나올 때 쓰는 말을 써요. 맞잖아 지금. 뭐 뭐 빅히트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들 했었을 거예요. 음.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도 녹이고, 예, 뭐 그쵸. 부동산 자산 가치도 녹이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뭘 사용하는데, 녹여서 예, 멜트 섞어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 가치가 있다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어서 네네네. 전자를 그 방식 쓰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럼 사실은 훨씬 좋은데 아까 최영산 연구원 지적했지만 어쩌면 결론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방식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비판받는 것 중에 네, 하나. 네, 그건 네, 특히 더 그럴 수가 있어서 좀. 사실은 꺾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봅시다. 근데 나는 오히려 우리가 원래 저번에 이제 반도체 마지막 녹음했던 게 이제는 장비주나 소재주를 많이 봅시다였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 삼성전자 투자 쪽이 약간 내 생각과 달라서 안 그래도 좀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 좀 길게 좀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투자 규모라는 거는 항상 그때마다 또 예상하는 게 다르고 또 들려오는 얘기도 다르고. 일단 전자 잠정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 네. 얘기 좀 들어봐야겠죠.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너무나 중요한 기업이고 그러니까 잘 함께 고민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